이 영상은 백진삼의 후원을 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백진삼. 백진삼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효과를 못 보신 분,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리시는 분,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 입맛이 없으신 분. 네,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섭취 후에 7일 이내 효과가 없을 시에는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뻘만찬 기자들입니다. 만 기자가 출장 문제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저 혼자 찍고요. 만 기자는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순위표 굉장히 낯섭니다. 포항이 선두, 전북이 꼴찌입니다. 선두권이었던 울산이 지난 라운드에서 첫 패배를 당했고 광주는 3연패에 빠졌습니다. 대전과 강원이 마수거리 승리를 신고했고요. 시즌 첫 주중 라운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주말 경기로 이어지는데요. 6라운드 뻘만찬이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입니다. 6일 오후 2시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울산은 천적 대전을 만나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 이동경이 여러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데 이어서 후반이었죠. 김영권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면서 무너졌습니다. 대전의 수비 집중력이 좋기도 했지만 믿었던 공격진이 시즌 처음으로 무득점에 그치면서 패배의 쓴맛을 봐야 했는데요. 수비는 계속 고민입니다. 9골로 최다 실점이에요. 제가 경기 전 홍명보 감독한테 물어봤는데 동계 기간 동안에 제대로 발을 맞춰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만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비의 핵 김영권이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4일 홍명보 감독과 면담을 했는데 이게 체력적 문제인지 아니면 정신적 문제인지 김영권이 사실은 수비도 수비지만 울산식 패싱 축구의 핵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권의 회복은 울산 전체의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희가 아직 재활 중이거든요. 여기 김영권까지 만약에 이번 경기 빠지게 된다면 중앙 수비 쪽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울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김민우, 이규성, 루빅손이 선발로 복귀할 공산이 크고요. 엄원상과 아타로는 재활 중이라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게 내부 이야기입니다. 수원FC는 포항 원정에서 잭슨의 동점골로 귀중한 승점 1점을 더했습니다. 김천전에서 완패를 당했지만 어려운 포항 원정에서 승점을 딴 건 긍정적인데요. 김은중 체제수에 확실히 좀 끈적한 맛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강조하지만 결정력이에요. 기대 득점, 유효 슈팅, 드리블 성공, 키 패스, 전방 패스, 공격 진영 패스 모두 다 상위권이거든요. 공격적으로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된다는 이야기인데 골이 5골 뿐이에요. 무득점 경기가 없다는 건 고무적이지만 정확히 한 골씩 넣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 결정력은 좀 개인 능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만 지동원의 경기력이 좋다는 점은 좀 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협은 이번 주말 연전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는데 포항 울산으로 이어지는 원정 2연전이라 대구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고요. 로테이션도 했습니다. 권경원 선수 부상 아니었거든요. 이날 경기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포항전에서 뛰지 않은 이승우도 이날은 나설 전망입니다. 이광혁, 안준수는 아직 좀 힘들고요. 트린다지도 지난 포항전에서 다쳤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지난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울산이 이겼습니다. 3경기 모두 3골씩을 넣고 이겼어요. 울산이 수협에 참 강했는데요. 최근 8연승 포함해서 14번의 맞대결에서 12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수협이 좀 수비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에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울산은 좀처럼 연패를 당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울산에서는 수협전에서 지금 3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인 올 시즌 아직 골이 없는 주민규 선수, 수협에서는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이는 지동원을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 기자입니다. 출장 복귀하자마자 바로 주말 프리뷰 찍습니다. 주중 경기는 역시 이렇게 힘듭니다. 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제주전 보겠습니다. 인천이 확실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제가 2라운드 서울전 현장에서 봤는데요. 확실히 뭐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조성환 감독이 원하는 그런 축구, 그런 색깔이 잘 드러나는구나. 올해도 나쁘지 않겠구나. 한결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뭐 첫 승한 강원도 그렇지만 경기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전 하나를 잡더니 광주도 그것도 광주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2연승 4연속 무패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2대0에서 2대2로 따라잡힐 때까지 쉽지 않겠구나 싶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4분 김경민이 퇴장당하고 7분에 제루소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인천이 이맘때쯤에 광주 원정에서 0대5로 패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걸 극복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공격 트리오인 박승호, 무고사, 제르소가 나란히 골맛을 봤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박승호와 제르소는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좋은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2002년생이죠. 센터백 김건희도 퇴장 징계로 결정한 5반석의 공백을 잘 메워줬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상승세를 탄 팀들 간의 맞대결이라 좀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제주는 2연패를 싣고 홈에서 전북을 꺾으면서 2년 만이더라고요. 네, 그 분위기를 올렸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김학범 감독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썩 만족해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뭐 자신감 측면이라든지 그런 점에서는 이번 승리는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김학범 감독이 목이 쉬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선수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 했더니 좀 올려라라는 말을, 그러니까 수비 라인을 조금 위로 올려서 앞에서 수비를 하라는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때는 중간에 이제 어렵다 말을 하기가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얻은 게 많은 경기였는데요. 그간 중용받지 않던 헤이스가 찬스 메이커다운 그런 역량을 보여줬고요. 2002년생 신인 여홍규가 K리그 선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으면서 22세 해결사로 떠올랐습니다. 스쿼드 컨디션을 보면 인천은 광주전에서 교체로 출전한 제르소가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부상자인 신진호, 지현학, 김현선은 복귀가 임박했지만 주말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김보섭은 곧 팀 재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오반석은 이 경기까지 결장을 합니다. 제주도 기존 구자철, 정훈 외에 현재 탈레스가 허벅지 쪽 이상으로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용은 명단에 들지 않았지만 일단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테이션을 돌린 만큼 전북전에서 벤치에 앉았던 유리 조나탄과 최용준의 선발 복귀가 예상이 됩니다. 양팀의 상성을 보면 인천이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3연승 중입니다. 홈에서 홈 2점을 누렸다는 점, 그리고 조성환 감독과 김학범 감독이 2017년 이후에 약 7년 만에 지략 대결을 한다는 점도 지켜볼 요인입니다. 역대 전적에선 조성환 감독이 3승 5무 1패로 근소한 우위에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인천 박승호, 제주 안태현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양팀에서 가장 폼이 좋은 측면 자원입니다. 측면을 주목하시죠. 네, 같은 시각 김천 종합운동장에선 김천과 광주가 맞붙습니다. 김천은 4라운드에서 수원FC를 4대1로 꺾고 5라운드에선 서울에 1대5 극과 극 체험을 했습니다. 수액전에선 전반을 상대가 압도했고 서울전에선 전반에 압도를 당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천이 아무리 군인팀이라고 해도 감독 교체라던가 선수단 변화에 아직은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안정화가 아직 덜 되었다는 걸 이날 보여줬습니다. 정정용 감독은 반면 교사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천이 위에서 강하게 누르는 서울의 전략에 수비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축구를 잘하는 팀, 아마도 가장 잘하는 팀이 광주죠. 정종원 감독이 이 광주를 상대로 그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 수비진을 어떻게 만졌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광주는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2연승 뒤에 3연패, 주중에 홈에서 인천의 극장골 허용하면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직접 밝힌 대로 지도자 인생 첫 3연패입니다. 떨어진 자신감을 어떻게 끌어올릴지가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희망 요소가 있다면 장신 공격수죠. 빅토리 첫 경기에서 가능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의 추격골 과정에서 공헌이 있었고요. 27분을 뛰면서 8번의 공중볼 경합, 5번 성공. 이정효 감독이 심플한 공격 형태도 접목하면서 두 골을 따라잡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토리라는 새로운 공격 옵션이 가세한 만큼 더 다양한 공격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어렵더라도 수비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잘했던 걸 더 잘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사니의 경우
이정현 감독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태도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만큼 당분간은 출전에 좀 물음표가 찍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천전에서 벤치에서 출발한 이희균이라던가 최경록, 안영규, 이민기, 가브리엘 등이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천은 김재우, 강현무, 김태현 이렇게 3명이 서울전 전반에 부상을 당했는데요.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 상태를 보고 출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빠지더라도 뭐 김민덕, 박수일, 김준홍 이런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대기자가 많은 만큼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존 부상자인 이상민, 원두재는 복귀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종용 감독이 서울전 끝나고 우리 패가 다 드러난 것 같다 고 한 만큼 플랜 B를 어쩌면 꺼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키플레이어는 김천, 김민준, 광주, 가브리엘로 하겠습니다. 서울전 돌아보면 김민준이 김천 선수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뭐 득점을 해서이기도 하지만 뭐 키패스, 슈팅, 인터셉트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왔다. 다재다능한 왼발 킥 능력이 과연 광주의 골문을 위협할 수 있을지 보고 싶고요. 가브리엘은 2경기 연속골 이후에 2경기 침묵한 다음에 이날 4호 골을 넣었죠. 확실히 문전 앞에서 침착성이나 집중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전을 노리는 광주의 방점을 찍어줄지 보고 싶습니다. 자, 7회 경기로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전북은 지금 최악의 위기죠. 제주 원정에서도 패하면서 최하위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울산전 2대2 무승부로 한숨을 돌리나 했더니 더 큰 패배로 더 큰 위기가 찾아온 모습입니다. 전북이 개막 후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게 2008년이고 전북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2008 시즌 8라운드가 마지막이었더라고요. 세부 기록을 좀 보면요. 4득점에 7실점입니다. 리그에서 제일 적게 넣고 실점도 많아요. 일단 공격을 보면 페트레스쿠 감독의 말대로 기회는 만들고 있어요. 골이 안 나고 있는 건데 기대 득점이 5경기에서 6.51로 리그 2위인데 득점은 얘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득점당 기대 득점값 리그 최하위거든요. 티아고 이날도 결정적인 기회를 날렸었죠. 그런데 단순히 결정력 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공격이 너무 단조로워요. 전방에 숫자만 늘리고 뒤에서 크게 때려 넣는 축구로는 상대를 좀 압도하기 힘들고 지금 거의 뭐 송민규랑 이동준 둘이 가지고 축구하는 수준이거든요. 여기 개인적으로 이 부분 조금 더 아쉬운데 사실 전북이 골이 안 터질 때는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이었는데 그조차 안 되고 있어요. 뭐 조직력이나 위치 선정 너무 안 좋은데 제주전 2번째 실점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레벨에서 보기 힘든 실점 장면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장 김진수까지 지난 경기 퇴장으로 뛸 수 없고요. 여기에 또 홍정호, 에르난데스, 안현법 기존 결장자들 여전히 뛰지 못하거든요. 페트레스쿠 감독의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강원은 대구를 잡고 마치는 시즌 첫 승을 따냈어요. 지난 라운드까지 축구계 분위기는 전북을 향해서는 솔직히 과연 1승을 할 수 있을까였고 강원은 언제 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왜냐하면 강원이 개막전부터 지난 라운드까지 경기력은 거의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았었습니다. 공격적인 축구로 전환을 해서 뭐 빌드업이나 공격 작업 이런 게 굉장히 세련됐고 또 세밀했거든요. 심지어 기복도 거의 없이 꾸준했었습니다. 마침내 이날 결실을 맺었습니다. 3골이나 넣으면서 그간 막힌 혀를 뚫었어요. 강원이 기대 득점값이 계속 리그 1위였는데 그에 걸맞는 득점이 이제 나왔습니다. 강원은 이날 승리로 자신감을 더하고 흐름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한국경기 지난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완벽 부활을 알렸고요. 강투지도 괜찮았었고 무엇보다 이상원의 결정력이 지금 물이 올랐거든요. 외인 득점포가 잠잠한 게 아쉽지만 이상원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부상 현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강원은 전북에 강했습니다. 지난 시즌 2승 1패로 우위에 있었거든요. 특히 2차례 승리 모두 전주석에서 거뒀다는 게 눈에 띕니다. 전북은 개막 후 지금 전경기 선실점 중인데 반면 강원은 개막 후 4경기에서 선득점에 성공했거든요. 이 선제골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키플레이어는 현재 폼이 가장 좋은 선수로 하겠습니다. 전북 이동준, 강원은 이상헌으로 하겠습니다. 7일 일요일 오후 2시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서울전입니다. 주중 5라운드에서 희비가 갈린 두 팀입니다. 대구는 강원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했죠. 첫 승 뒤에 찾아온 패배라 데미지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영건 감독이 경기 후에 대구 원정 팬과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죄송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기동 감독도 사과를 했죠.
강원전에서 아쉬운 경기력과 결과를 얻은 뒤에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했다고 사과를 했고, 선수들도 감독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김천전에서 한결 다른 경기력으로 전반에만 4골을 넣는 화력으로 김천을 5대1로 꺾었습니다. 원정에선 살짝 아쉽고 홈에서 힘을 내는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팀이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치르는 경기인데요. 분위기가 이번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딴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 맨시티 다큐멘터리를 지금 3화까지 지금 정주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 중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런 말을 한 게 나와요. 전반 10분까지만 봐도 너희가 얼마나 이기고 싶어 하는지가 보인다. 그 말을 이 대구 서울전에 접목을 해보면 대구가 지난 강원전에서 전반부터 안 풀렸거든요. 근데 반면에 서울은 김천전에서 전반에 잘 풀렸단 말이죠. 그런 만큼 대팍에서도 전반 그리고 전반 10분까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다큐멘터리와 연결해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대구는 아무래도 세징야의 몸 상태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햄스트링, 세징야가 지난 몇 년간 고생한 부위죠. 그런 점에서 우려와 동시에 좀 안도감이 듭니다. 만약에 새로운 부위의 부상이라면 장기 결장 우려가 있지만 지금 세징야 선수는 큰 부상은 아니고 강원전도 예방 차원에서 결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전에서는 엔트리에 포함이 돼서 아마도 교체 출전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세징야 선수가 나온다면 그것 자체로 상대가 받는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대구도 그 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세징야는 가장 최근에 대팍에서 열린 서울전이죠. 지난해 6월 경기에서 선제 결승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는 서울과 대구가 1승 1무 1패로 사이좋게 승점 4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대구는 벨톨라의 복귀 여부도 중요한데요. 최영거 감독이 밝힌 대로 검진을 하면 이상이 없는데 선수가 아프다고 한다. 이 말은 여전히 주말에도 물음표가 찍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올림픽에 차출된 자원이 많죠. 근데 그 선수 외에는 뚜렷한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제시 링가드, 아마도 이날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무릎에 물이 차서 지난 2경기에 명단에 제외됐었죠. 근데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 간격이 짧지만 김천전에서 워낙 스피드 있는 경기 운영을 한 만큼 대구전에도 스쿼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대구 바셀루스, 서울 일류첸코를 하겠습니다. 세업 바왕, 세징야가 없을 때 크랙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바셀루스입니다. 지난 5경기에서 아직 마소거리 골이 없는데 이날 대구는 아마 바셀루스 쪽에서 골이 나오기를 좀 기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류첸코는 김천전 한 경기에서 2골 2도움,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김기동 감독이 왜 일류첸코를 신뢰하는지, 그리고 현대축구에서도 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중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4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대전 울산을 꺾고 마침내 시즌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상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대전이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울산을 상대로 확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대전이 포백을 쓰는 팀을 상대로는 좋아요. 뒷공간 공략에 최적화된 자원들이 포백을 상대로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대 포항도 포백을 씁니다. 수비는 안토네 가세로 안정감을 찾았고요. 공격도 레안드로가 살아나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레안드로가 다소 기복이 있긴 하지만 대전 공격 형태를 보면 음라파는 선발보다는 조커에 어울려서 레안드로가 당분간도 공격 선봉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고민은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존 부상자 구택, 이순민, 강윤성, 박진성, 김준범은 이날 경기도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현식까지 경고 2회로 퇴장을 당했잖아요. 로테이션은 커녕 베스트 11 짜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지난 경기와 비슷한 라인업이 나설 공산이 큽니다. 포항은 수핵과 비기면서 승점 10점으로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정효 감독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포항을 분석하면서 수정이 참 빠르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실제 포항의 5경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보였던 약점이 조금씩 지워지면서 점점 완전체에 가까워지는, 물론 부상자들 복귀도 있지만 박태하 감독의 내공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수협전에서는 이 빌드업 형태나 선수들이 공간을 만들고 찾아 나선 형태가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수협전에서는 첫 전반 골도 나왔고요. 확실히 오베르단의 가세로 공수 밸런스가 잡힌 게 큽니다.
수비는 전민관이 성장에 돌아오면서 박찬용의 군입대 걱정을 날려버릴 만한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공격은 조르지의 마수거리 골이 터지지 않는다는 게 아쉽지만 기록 보니까 제카드 5라운드 때 첫 골을 넣었더라고요. 이제 터질 때가 됐다는 기대감이 내부에서 높습니다. 포항은 수협 전에 이제 한찬이, 김인성, 조르지 등을 아끼는 부분 로테이션을 단행하면서 이번 대전전 준비했거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수비 핵 전민광이 몸이 살짝 좋지 않다고 해요.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포항이 2승 1무로 대전에 강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첫 경기는 0대0으로 끝이 났는데 이후 스틸리아드에서 열린 두 경기는 3대2, 4대3 대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재미있는 게 저 12골을 기록한 선수 중에 양팀 스쿼드에 남아있는 선수가 백성동 하나더라고요. 이번에는 대전 월드컵 경기에서 펼쳐지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찾아보니까 대전이 포항에 승리한 게 2010년 4월 24일이더라고요. 홈에서 이긴 거 2007년 8월 12일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자, 키플레이어 꼽겠습니다. 대전 레안드로, 포항 조르지 두 발빠른 외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관중, 대박 경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